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전형적인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10도에 머물겠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기온 다소 오르겠고요. 하늘 표정도 무난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시면서 야외 활동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민긍호 의병대장의 삶을 다룬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오릅니다. 관련 내용 만나보고요. 청소년들의 성장 여행 기록을 담은 특별한 전시가 원주에서 열립니다.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11월 2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KT가 해킹 사태 후속 조치로 실시하고 있는 모든 가입자 대상 유심 무상교체 서비스를 강원도까지 확대했습니다. 유심교체는 KT.com 또는 유심교체 전담센터에서 사전 예약 뒤 대리점을 방문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월군이 포도 재배 품종 다양화를 위해 신품종인 흑아롱 재배 면적을 늘립니다. 목표는 올해 4만 5천 제곱미터보다 2배 정도 늘어난 10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말까지 5억 원을 들여 흑아롱 묘목을 보급하고 포도 포장재 등을 지원합니다. 평창군과 평창국유림관리소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60여 곳과 화목난로 사용농가 500여 곳입니다. 점검 내용은 소나무류 생산과 유통 내역, 감염 지역에서 땔감으로 쓰는지 등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미의병을 이끌었던 민긍호 의병대장의 삶이 무대 위에서 되살아납니다. 창작 뮤지컬 의병대장 민긍호 세대를 넘어 소식 만나보죠. 이번 공연의 기획을 맡은 팀크로우의 윤정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뮤지컬 민긍호 제작을 하고 있는 윤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공연되는 뮤지컬 어떤 취지로 기획된 작품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뮤지컬은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역이 품고 있는 역사 인물을 예술로 재해석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민긍호 대장님이 우리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 그의 실제 후손 데니스 텐이 등장해서 할아버지의 용기와 정신을 배워나가는 그런 스토리로 시민들께 전달하고자 기획을 해봤습니다. 네, 중요한 인물인데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작품의 주인공 민긍호 의병대장은 그럼 어떤 인물인지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가 민긍호 의병대장의 그 시대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딱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1907년 정미년에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전투 의병 부대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교육받은 의병들을 이끈 민긍호는 제 생각엔 전술 전문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위로는 홍천, 밑으로는 충주 제천, 그리고 횡으로는 강릉부터 용인 죽산까지 커버하면서 반년간 70회가 넘는 전투를 펼치는데요. 일본의 그 기록을 찾아봐도 민긍호 부대의 패전 기록은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그 정신을 보자면 그 윤봉길 의사의 그 정신이 있고 그리고 소녀의 몸으로 평화운동을 했었던 유관순 열사의 정신 등이 있는데 그 이틀에 한 번꼴로 전투를 했었던 우리 민긍호 의병대장은 살려고 싸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철저한 군인 정신을 가진 멋진 인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덕분에 오늘 제대로 민긍호 의병대장에 대해서 알아갈 것 같은데요. 이런 업적을 기려서 민긍호 의병대장 기념사업회도 올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뮤지컬 원주문화원과 함께 준비했다는데 어떤 단체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그 기념사업회는 그 5년 전에 저와 지금 현재 회장님으로 단촐하게 시작을 해서 그 115년간 잠들어 계신 대장님을 깨워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 저희가 사단법인화를 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 카자흐스탄의 후손들을 좀 먼저 찾았었고 같이 이제 온라인 행사 같은 걸 하면서 신뢰를 쌓아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듯이 각자 본업을 하면서 자금을 모아서 강연이나 걷기 대회 같은 것들을 하나씩 해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는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재능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그 대한제국 복식 전문 단체도 오고 규장각 외교문서 번역가도 오시고 극 연출가나 배우나 고종 황제 황손가나 뮤지션 등이 또 이제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체계가 잡힌 단체로 가야만 하는 시기가 와서 올해 4월에 기념사업회 발대식을 또 가졌고 그때 이제 그 민긍호 장고손인 그 콘스탄틴 분이 이제 직접 오셔서 저희에게 그 후손의 권한을 같이 하는 걸로 이제 이양을 또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이제 정미의병 기념상을 이제 얼마 전에 받았었고, 예, 저희가 이제 후손 없이 20대에서 40대가 주력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서 다른 기념사업에서 굉장히 또 신기해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 고려인들이 있는 중앙아시아랑 한국이랑 여기서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해나가는 단체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히 자랑을 해드려야겠네요. 지난 8월에 국가보훈부로부터 정미의병 기념상도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네,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 작품의 부제가 세대를 넘어인데요.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 이어지는 가치와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뮤지컬을 통해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은 민긍호 의병대장이 원주에 있었다라는 거를 좀 알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일제 침략이 없었다면 데니스 텐이나 그리고 많은 고려인들이 또 원주 시민이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서 훌륭한 선수가 된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걸 이제 알리고 싶었고요. 예.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원주가 어떤 도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저희가 이제 정의한 게 있는데 이걸 알리기 위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민들의 자긍심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제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지금의 어른들은 미래 세대에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미래 세대 청소년들은 건강한 정신에 자긍심을 가진 인재로 성장해서 모두 이 시대의 영웅이 되길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우리 원주에서 KBS에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뿌듯해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초연 이후에 두 번째 무대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공연에서는 어떤 점이 새로워졌는지 관객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예, 포스터에도 버전 2라고 적어놨는데요. 예, 민자나라라는 고려인 후손이 등장하고 이분은 이제 목소리가 아주 맑아서 귀 호강이 아마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대가 더 커지고 작년에 비해 당연히 시간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긍호 의병대장의 씬도 늘어나는데요. 무려 액션씬이 추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스포는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가서 만나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공연이 오는 29일에 문화원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들었는데 관람 일정과 예매 방법이나 티켓 수령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가 티켓 한 장 한 장이 너무 소중해서 티켓팅은 원주문화에 이제 문화원에 전화하셔서 자녀 티켓이 지금 있는지 확인한 후에 선착순 방문 수령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연은 11월 29일 1회차는 오후 2시 30분이고 2회차는 저녁 7시, 장소는 원주문화원입니다. 현재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며칠 전에 이제 타 도시에서도
그 기념사업에서도 이제 공부하러 오신다고 버스 대절하는 거를 제가 막 말렸었거든요. 네. 네, 우리 시민들 자리 확보해야 된다고 네. 제가 말렸었고 지금은 이제 원주문화원 직원분들도 모두 자리를 양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고, 그 유혹이 크셨을 텐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화로만 예매가 가능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현장에서 티켓을 수령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문화원에 가셔서 티켓을 수령하시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관람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무료 공연입니다. 네, 미리 인터넷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무료 공연이다 보니까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민긍호 의병장의 유적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지역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가로서 좀 흔적이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선은 제가 춘천에 가끔씩 가면서 유인석 의병장을 기념관을 보면서 하염없이 좀 부럽게 많이 쳐다봤는데, 근데 이제는 그래도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방금 말씀 주신 그런 지적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변화가 생겼다라는 뜻이라서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고요. 예,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사실 몇 개 있습니다. 우선 토지가 절 땅이라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추가 도로 확보가 불가능하고 주차 공간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이 가팔라서 겨울에 너무 위험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저희가 이제 후손분들을 모시는데 오시면은 제가 좀 부끄러운 기억이 있어서 제가 사전에 제초를 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건 친일 행적이 있는 장성이 세운 기념비가 있는데, 이것도 좀 오래 문제가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전기가 없어서 묘제 때마다 인근 가정에서 이제 릴선을 끌어서 묘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 시민분들께서 많이 민긍호에 대해서 이제 관심 가져주시고 한다면 또 많은 행정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화를 맞이하면은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긍호 의병대장과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 지역을 지켜온 순국 선열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의미에서 지역의 역사 인물을 주제로 한 창작 콘텐츠가 계속해서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부분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면서 끝으로 시민들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원주시 문화 브랜딩이라는 기획자라서 기획을 많이 하는데, 원주시 문화 브랜딩이라는 거를 기획했고, 그 중에 하나의 카테고리로 원주하면 떠오르는 대표 인물을 발굴하자 그랬었고, 거기서 민긍호 의병대장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파트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로 기념사업회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업적을 더 조사하고 문화예술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역 역사인물 창작 콘텐츠 계획 질문 주셨는데, 저는 원주에서는 해미선성과 원충각 장군이 있고, 그다음에 6.25 형제 이야기가 있고, 임목왕후 이렇게 세 분이 좀 관심이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때가 오면 또 기회를 제가 잡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한 말씀 더 안 하셔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의병대장 민긍호 창작 뮤지컬 많이 관심을 가져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팀 크로우의 윤정환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들이 한 해 동안 떠난 성장 여행 속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담긴 순간을 기록한 성장 전시회를 오늘 개최하는데요. 만나보겠습니다. 박다윤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가
성장 전시회를 개최하는 거죠. 안내해 주시죠. 네, 청소년 정책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위기 예방과 상담, 또 보호 중심의 제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 입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는 단순한 보호 공간을 넘어 아이들에게 경험과 과정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 해 2차례 진행되는 성장여행입니다. 이 성장여행은 단순한 외부 활동이 아닌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환경을 바꾸면서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 감정을 글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장기 프로그램인데요. 올 상반기에는 경주와 안동 지역을 중심으로 3박 4일 일정의 여행이 진행됐습니다. 경주에서는 단순 관광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현장을 직접 보고 그 공간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자신만의 언어로 정리하도록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주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원주시 여자단기 청소년 쉼터에서는 한 해에 2차례 성장여행이라는 이름의 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회복 중심 활동입니다. 상반기에는 문화, 역사 탐방을 주제로 부산, 경주, 안동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며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기록해보는 나만의 팔만대장경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자연 속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별빛 따라 걷는 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령포와 요서남, 별마로 천문대 등을 걸으며 자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단순 체험을 넘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들이 떠난 성장 여행에서 다양한 활동도 이루어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의미 있었던 프로그램은 나만의 팔만대장경 만들기 활동인데요. 아이들은 유적지를 보고 돌아온 뒤 자신이 살아온 시간, 또 상처,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바람을 종이에 글과 그림으로 옮기며 자기 삶을 스스로 기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은 답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써 내려가게 하는 구조로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강원도 영월 지역으로 성장 여행이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자연과 공간 감각에 초점을 맞춘 일정으로 청령포, 요서남, 별마로 천문대를 중심으로 별빛 따라 걷는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요. 밤에는 별을 보며 지금의 나와 또 앞으로의 나에 대해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이 과정은 단순한 감성 체험이 아니라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기획된 활동입니다. 기존의 상담실 안에서만 이뤄지던 작업을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서 확장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모든 과정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자리인 성장 전시회가 오늘 개최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장 전시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원주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개최되는데요. 이번에 열리는 성장 전시회는 아이들이 1년 동안 남긴 기록을 한자리에 모은 자리입니다. 네. 여기에는 여행 중에 쓴 글, 또 사진, 창작물, 감정 변화 기록, 그리고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작업한 공동작품이 전시되는데요. 이번 전시는 아이들이 자신의 과정을 보여주고 또 자신의 성장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원주시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 김주희 담당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팔만대장경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며 아이들이 스스로의 삶을 기록해보는 나만의 팔만대장경판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는 강원도 영월에서 자연 속 트레킹을 중심으로 한 별빛 따라 걷는 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청령포와 요서남, 별마로 천문대 등을 걸으며 자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함께 바라보는 경험을 했습니다. 모든 일정은 단순 체험을 넘어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자신만의 속도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열리는 성장 전시회는 1년간의 성장 여행에서 아이들이 기록한 감정, 사진, 글, 창작물을 한자리에 모아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네, 모쪼록 이번 전시회로 지역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네, 또 이번 전시에서는 모든 관람객이 즐겨볼 수 있는 참여형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됩니다. 단순히 보는 전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구조로 마련된 자리인데요. 아이들의 감정 기록과 또 자기 회복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성장 전시회에 많은 관심이 이어지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박다현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해봅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보죠. 원주시가 농업인의 날 발상지 기념관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요? 네, 농업인의 날이 시작된 원주시의 농업인의 날 발상지 기념관 건립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농업인의 날 국가 기념행사를 계기로 정부의 기념관 건립과 기념 조형물 이전을 위한 국비 80억 원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지난주 원주에서 열린 국가 기념행사에 참석한 국무총리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움직임인데 원주시에서 농업인의 날이 시작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네, 원주시는 1964년 삼토 사상에 따라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 발상지입니다. 1980년대부터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1996년 농업인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제정을 기념해 당광 근린공원에 설치된 조형물에서는 매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노고를 기리고 추수에 감사하는 삼토제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 확장과 개발로 조형물이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위치하게 된다가 광장 규모까지 협소해 지역 농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행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조형물 이전 논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은 농업인의 날 발상 기념관 건립과 기념 조형물 이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국 농업인들의 성지로 조성해 원주 농업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어서 횡성 소식 들어보죠. 횡성 소재 기업들이 잇따라 공장 신축과 투자에 나서면서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횡성 소재 기업들의 잇따른 공장 신축과 투자가 지역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솔리비스는 최근 우천 일반 산업단지에서 전고체 배터리 핵심 소재 대량 생산을 위한 고체 전해질 횡성 제1공장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솔리비스 횡성 공장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제3세대 습식 합성 양산 플랫폼이 적용된 세계 최대 규모 수준의 연속 공정 스마트 공장으로 연간 42톤 규모의 고체 전해질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횡성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되는 2026년부터는 기업 성장은 물론 폭발적인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솔리비스는 글로벌 전고체 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 전문 기업으로 글로벌 전고체 전지 업계의 핵심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공장 증축과 설비 증설에 나설 예정이라고요? 네, 유유제약은 횡성 우천 산업단지 내 건강기능식품 전문 계열사 유유헬스케어 횡성 공장 증축과 생산 설비 증설을 위해 175억 원 규모의 유형 자산을 취득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유유헬스케어는 건물 증축과 함께 생산 설비 및 시운전 등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7월 31일 증설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유헬스케어는 지난 9월 횡성군 강화특별자치과 공장 증설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이어서 영월군 소식 만나보죠. 영월 무릉도원면과 주천면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거리로 나섰다고요? 네, 영월 송전선로 경유 반대 추진위원회는 최근 영월군청 앞 분수대 사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전면 재구성과 복수 경과대역 검토 등을 요구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없이 단일 노선만을 밀실 추진하는 심각한 행정 실패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입지선정위원회가 피해 지역 주민을 대표하지 못한 채 외부 중심의 임의 구성으로 꾸려졌으며 위원 자격과 선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아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사실상 생략된 상태에서 단일 경과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강행됐다며 한국전력의 복수 경과대역 제시, 공개 토론회 및 의견 수렴 과정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후 한국전력 충북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심각한 부적정성 등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평창군 소식 짧게 만나보죠. 겨울철 제설 대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요?
네, 평창군이 겨울철 폭설과 결빙에 대비한 동절기 제설 대책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평창군은 평창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최근 2025-2026 동절기 재난대책 기간 도로 제설 발대식을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발대식에서는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제설 운영 담당자 등 68명이 참석했고요. 본격적인 제설에 앞서 협력 체계를 다졌습니다. 예, 오늘도 지역별로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듣겠습니다. 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11월 21일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돌아오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